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서영교 의원 지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국회 법사위에는 검사나 판사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거든요. 예.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내 지인의 아인데 예. 봐달라. 과거 기사가 딱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서영교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보좌관한테 후원금 떼가고 판사한테 청탁한 분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사건이 있었죠. 네. 서영교 의원의 두 얼굴이라는 법률 방송 뉴스의 제목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2023년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때도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때 예.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때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시에 현직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희한한 주장을 했어요. 믿기 어려운 주장을. 예. 그 내용이 한동훈 장관이 계속 마약 수사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풀어준다. 예. 이러면서 검사의 처남, 검사와 관련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다. 어허.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한동훈 장관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서영교 의원의 과거 흑역사를 끄집어낸 거죠. 흑역사. 네. 그래서 국회 파견 중인 판사 불러가지고 재판받고 있던 지인 아들 선처한 어허. 재판거래 의혹. 예. 네. 이것도 상기를 시켰고요. 과거에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친오빠도 보좌진으로 채용을 했고 예. 가족 회사였거든요. 아, 네. 이래가지고 가족 회사까지는 아니고 가족 회사죠. 국회 같은 뭐 예.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두 가지 전력을 들어서 야, 그걸 또 콕 집었군요. 네. 이런 분의 주장을 믿느냐? 예. 네, 이렇게 반격을 한 거지요. 근데 실제로 2015년 5월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와 있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지인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검찰 추가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건은 2015년에 있었는데요. 예. 2019년 4년 뒤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흔들면서 의혹 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른바 사법농단 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의 공소장에서 난데없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건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조금 풀어드리면요. 예. 그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중랑구인데 그렇죠.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서영교 의원 지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파견 판사,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는 검사나 판사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거든요. 예. 그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내 지인의 아인데 예. 봐달라. 이대로 가면은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과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구속이 되는 사안인데 예. 서영교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는 그것을 법원 행정처에도 보고를 하고 예.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법원장 그리고 해당 판사에게 사안을 전달을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사람은 서영교 의원의 바람대로 예. 벌금형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예. 서영교 의원의 이런 재판 청탁 이게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는 했대요. 예. 수사는 했지만 예. 솜방망이 수사죠.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청탁하고 또
실행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쉽게 말하면 봐주기 수사를 한 거예요. 왜 그렇다면 봐주기 수사를 했냐? 당시 여당이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유 서영교 의원 사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두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그런 일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징계를 안 했죠 또.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은 이 사안만이라도 과거의 전과를 봐서라도 이 과거의 이 전력을 봐서라도 예. 지금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법사위잖아요.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실은 대체 상임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경식도 증인으로 또 불러오고 예. 그리고 또 이 녹취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논란도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녹취도 현재 틀고. 진행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짚어나가겠지만 예. 과거에 이렇게 재판 청탁 의혹이 어허. 아주 구체적으로 의혹이 예. 아니죠. 재판을 청탁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루어졌고 어허. 네. 그래서 무리를 빚었는데 그렇다면 법사위원으로 지금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예.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욕 얻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검찰이 왜 욕을 먹습니까? 예. 풀보다 정치권. 더 빨리 높잖아요. 예. 아이고. 그래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붙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청을 없애겠다고까지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70여 년 동안 이뤄진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사법 시스템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검찰이 정말 되새겨야 돼요. 반성해봐야죠. 법과 원칙이 서지 않으면요. 그건 있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조경식 같은 정말 잡범도 아니고 사기 전과 구범에 이렇게 여성을 협박하고 돈 갈취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검찰 잘못됐다고 하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멸감을 검찰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허. 지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